안녕하세요. S마이메딕스 경영부문 대표 강세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종합 개요입니다. 저희는 줄기세포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개의 원천 기술을 통해 8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개의 파이프라인은 모두 재생의료 중심이며 이 중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척손상, 그리고 중증 하저혈 치료제는 임상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5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타깃하기 때문에 시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특허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총 132개가 출원되어 8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파이프라인들을 내재화하여 직접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 생산 시설인 GMP 시설 또한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세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질환에 특화된 세포 사용, 즉 특정 질병의 특정 세포를 사용하여 난치병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희 기술 설명에 앞서 현 세포 치료제 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치료제란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의약품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대다수의 세포 치료제는 세포를 단순 배양하여 체내에 투여하는 방식으로서 질병에 특화된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질병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는 의약품으로서 효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의 라이선싱 딜이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2개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첫 번째, 질환 특이적 세포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세포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2개의 원천 기술 연구 개발 중입니다. 이 2개의 원천 기술이 저희 회사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2 기술에 대한 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의 첫 번째 기술은 테드 기술입니다. 테드 기술은 모든 전분한 줄기세포, 즉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전구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핵심은 고수율로 일정하게 신경전구세포를 확보하여 신경계 질환을 공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번째 원천 기술은 각종 세포를 스페로이드, 즉 세포로 구성된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팩스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단순히 3차원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저희 기술의 핵심은 기능성이 강화된 세포로 스페로이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기능성 강화 스페로이드 구형 기술입니다. 저희는 원천 기술을 통해 확보한 총 8개의 파이프라인 중 중증 하저혈, 척손상, 파킨슨병 치료제 등 5개의 의약품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항목인 하저혈 치료제는 국내 최초로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임상시험이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3차원 스페로이드 임상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척손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배아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입니다. 또한 세포를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 아닌 세포 배양액, 즉 세포를 우려낸 액을 투여하는 방식의 의약품도 하단에 보이시듯이 2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연구부터 1상, 2상, 3상까지 밸런스된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실 점은 저희는 질환 특이적 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접근이 아닌 특정 질병의 특정 세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세포 치료제가 가능 개발 방향이며 각 파이프라인의 효능 극대화시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132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87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신 2개의 박스인 2개의 원천 기술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파생 특허들을 통해 권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를 통해 향후 임상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일 현황입니다. 저희는 경영과 R&D를 분리하여 경영 부문은 제가, R&D 부분은 김동욱 대표님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R&D는 김동욱 대표님은 필두로 연구, 개발, 생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개의 원천 기술 중 첫 번째 원천 기술인 배아줄기 세포를 신경 정구 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인 테드 기술, 그리고 테드의 기반 파이프라인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 설명에 앞서 배아줄기 세포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줄기세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몸에서 채취하는 세포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며, 정자와 난자를 합친 수정란에서 채취한 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대비 크게 두 개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조건에서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한 자가 증식이며, 두 번째는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전분화능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분화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세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산업의 트렌드는 질환특이적 세포 사용입니다. 즉, 특정 질병의 특정 세포를 사용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포들은 확보하기가 힘들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하기 힘든 세포가 신경, 신근, 췌장세포 등입니다. 배아줄기세포의 장점은 이러한 세포들로 분화가 되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기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듯이 저희는 두 가지의 저분자 화합물, 즉 핑크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두 가지의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정구세포 분화하고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크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리고 세포 영양막으로 분화할 수 있으며 세포주마다 분화 경향성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배아줄기세포는 외배엽성 세포로 분화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어떤 배아줄기세포는 내배엽성 세포로 분화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가 다른 계열의 세포로 가는 길목, 즉 패스웨이를 차단하고 오직 외배엽성 세포, 나아가서는 신경외배엽성 세포로만 분화되도록 유도합니다. 즉, 저희는 두 가지의 저분자 화합물을 사용하여 배아줄기세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유일하게 신경외배엽, 즉 신경정구세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드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배아줄기세포로부터 고효율로 신경정구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정 아래 5개의 배아줄기세포가 있는데, 일반적인 신경세포 분화 기술을 적용하면 각 세포주마다 분화 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세포주마다 분화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세포주마다 분화 경향성이 다르면 연구는 물론이고 개발 그리고 생산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배아줄기 세포주를 사용하더라도 높은 수율로 일정하게 신경세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개발, 생산 측면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 질환을 공격할 수 있는 플랫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테드 기술의 다른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범용성을 통해 신경계 질환을 공격할 수 있는 플랫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배아줄기 세포를 신경정구 세포로 분화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신경정구 세포는 세 번째 보이시는 어떤 질병을 공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세포를 분리 혹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원천 기술을 통해 신경정구 세포를 확보하여 특정 질병에 맞는 세포 조작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파킨슨병, 척수 손상, 망막 변성을 공격하고 있으며 각 질환에 모두 다른 종류의 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정구 세포에서 아주 스페시픽한 도파민 A9 정구 세포로 다시 한번 분화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신경세포를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이는 신경계 질환을 공격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테드 기반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부 지역인 A9 지역의 도파민 세포가 죽어 생기는 병입니다. 현재 파킨슨병 명확한 치료제 없습니다. 증상 완화제 정도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약물 치료제인 엘도파의 경우 파킨슨병을 막지는 못하나 병의 속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물 치료인 L도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수술 치료인 뇌 자극 수술이 있으나 이 또한 병의 속도를 늦출 뿐 병을 막지는 못합니다. 즉 현대의학은 증상 완화를 시키지만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 있습니다. 유병률 기준 전 세계 주요 국가 환자는 700만 명, 국내 환자는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치료제 기호입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킨슨병의 원인은 뇌의 특정 지역인 A9 지역의 도파민이 죽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원천 기술을 통해 1번 항목인 신경정구세포를 확보하여 2번인 중뇌, 더 나아가 3번인 중뇌 복측, 더 나아가 4번인 중뇌 복측 흑질부 지역인 A9 지역의 도파민 정구세포로 다시 한번 분화를 시킵니다. 즉 배아줄기 세포에서 두 번의 분화 과정을 통해 확보한 A9 특화 도파민 정구세포를 최종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킨슨병의 특징은 파킨슨병에 필요한 A9 지역이 특화된 도파민 정구세포를 확보했다는 것과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통해 영장류인 원숭이에서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킨슨병 치료제의 핵심은 A9 세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신경정구세포에서 99% 이상으로 도파민 신경정구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율의 A9 도파민 세포의 확보는 파킨슨병 치료의 정복 확률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을 보시면 배양하기 힘든 신경계 세포인 도파민 정구세포를 대량으로 배양, 즉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단 2번 항목을 보시면 저희는 경쟁 그룹들 대비 약 1100배 정도 높게 도파민 정구세포를 배양,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 시험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마리 원숭이에 대한 파킨슨병 치료제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6마리 원숭이에 MPTP라는 마약을 투여하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원숭이 모델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점수가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날수록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떨거나 대변, 소변을 못 보면 점수가 올라가고 행동이 느려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6마리의 파킨슨병 원숭이 모델 중 3마리의 원숭이에 약을 투여했습니다. 보시는 파란색 줄은 투여하지 않은 원숭이 3마리인데 이 3마리의 원숭이는 파킨슨병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을 투여한 3마리 원숭이는 핑크색 줄인데 투여된 원숭이들의 증상은 6, 7주 차부터서 급격하게 좋아져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약의 효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험 결과입니다. 또한 하단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PET-CT를 통해 장시간 동안 저희가 투여한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투여된 저희의 의약품이 장시간 동안 도파민을 분비하여 파킨슨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효력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가지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 투여 후 2주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투여 후 6주부터는 눈에 띄는 행동 변화가 보입니다. 투여 후 10주부터는 의약품이 투여된 원숭이에서 큰 행동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원숭이는 투여를 안 받은 원숭이, 하단에 보이는 원숭이가 투여를 받은 원숭이입니다. 즉 10주 차부터서는 행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투여된 의약품을 통해 원숭이의 행동 개선이 큰 폭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투여된 원숭이 기준으로 투여 전, 투여 후 2주, 6주, 20주의 영상입니다. 투여 전 원숭이는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는 반면 투여 후 2주부터 조금 올라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하게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주 차부터서는 끝까지 정상적인 행동으로 사다리를 편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파킨슨병 치료제 전 세계 리딩 그룹들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크게 미국의 스투더 그룹, 스웨덴의 팔머 그룹, 그리고 일본의 다카시 그룹, 그리고 한국의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그룹 모두 뇌의 특정 도파민 세포를 확보하여 파킨슨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상을 개시한 미국의 스투더 그룹은 블루락이라는 기업을 설립하여 바이엘에 10억 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여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장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첫 번째는 경쟁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A9 도파민 신경 전구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단의 두 번째를 보시면 미국의 스투더 그룹 그리고 일본의 다카시 그룹보다 동물의 행동 회복 시기가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행동 개선 시점이 5개월, 일본의 경우 행동 개선 시점이 4개월부터 보인 반면 저희는 2개월 차에 행동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단순히 경쟁 그룹보다 더 많은 A9 세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 측면에서도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올해 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IND를 승인하여 5월 초에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빠른 임상을 전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테드 기반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척손상 치료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수 손상은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 사고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척추 안에 척수가 끊기면 몸이 마비되는 질환입니다. 현재 치료제 명확하게 없습니다. 일본의 성체줄기세포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유병률 기준 국내 환자는 2만 5천 명, 해외 주요국가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척손상 치료제 개요입니다. 저희는 배아줄기세포에서 신경전구세포를 확보하는 저희 테드 기술을 기반으로 확보된 신경전구세포를 PSNChem이라는 마커, 즉 PSNChem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음성세포와 양성세포로 분리합니다. 저희는 음성세포는 종양을 형성하는 반면 양성세포는 종양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를 2015년 논문을 통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양성세포가 척손상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척손상 치료제의 장점은 오른쪽을 보시면 운동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아줄기 세포의 문제로 부각되는 종양 형성 위험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척손상 치료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배아줄기 세포 기반 치료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종양 원성을 제거했다는 것이며, 저희는 세 가지의 기술을 통해 종양 발생 리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과 관련하여 총 25개 특허가 출원되었고, 이 중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 시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약품이 이식된 동물들은 운동 기능이 개선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성체줄기세포 대비 저희는 우수한 운동 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기에 일본에서 판매되는 치료제보다 우수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을 보시면 투여하지 않은 군 대비 감각 그리고 운동 유발 전이의 크기와 속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동물 단계에서 저희는 강력한 치료 효과 결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척손상 치료제 약물 기전은 항염증, 두 번째 혈관 신생, 그리고 세 번째 내재적 세포 증식입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저희는 척손상이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척손상 임상 환자 1명에 대한 관찰 결과입니다. 상단 박스를 보시면 본 환자는 2022년 3월에 척손상 진단을 받아 2022년 5월에 당사의 의약품을 투여받았습니다. 진단 시기 기준으로 전체적인 감각이 없었으며 행동도 어깨를 약간 들어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투여 후 3개월에 팔꿈치, 손가락, 발목, 발가락 관절 및 근육의 움직임이 향상된 것을 보았으며 투여 후 5개월에는 발목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향상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추가 관찰을 더 봐야 하겠지만 5개월까지는 진단 시점보다 많이 향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개의 원천 기술 중 두 번째 원천 기술인 각종 세포로 구성된 공인 스페로이드로 만들어주는 팩스 기술, 그리고 팩스 기반의 대표 파이프라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뭉쳐놓은 세포 스페로이드가
단일 세포군이 2차원 세포보다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3차원 스페로이드의 우수성은 세포 생착률과 생존율이 올라가고 세포의 효과물질 생산량이 증가하여 치료 효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원 스페로이드의 가장 큰 허들은 재현성입니다.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각 스페로이드를 구성하는 세포 수, 스페로이드의 사이즈,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것이 힘든 점입니다. 그럼 저희 기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 항목에 보이는 핑크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생리활성 단백질을 통해 기능이 강화된 스페로이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 핑크색과 파란색의 제조합 단백질을 B 항목에 보이시는 384 세포 접시에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D 항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단백질 위에 세포를 접종하면 생리활성 단백질의 시그널링에 의해 24시간 이내에 세포가 자가 구조화되면서 세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저희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제조합 단백질들이 세포에게 주는 시그널링을 통해 첫 번째, 세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 두 번째, 강화된 세포를 통한 스페로이드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로이드가 형성되는 동영상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세포들이 뭉쳐 스페로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럼 저희 팩스 기술 장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리활성 단백질이 세포에게 강력한 시그널링을 주고 이러한 시그널링을 통해 세포는 더 많은 단백질, 사이토카인, 그리고 성장인자들을 분비하여 세포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강화된 세포는 기타 3D 기술인 ULA, 행잉드랍보다 더 많은 단백질인 ECM을 분비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팩스는 기타 3D 기술보다 아주 촘촘한 ECM 구조를 형성하여 세포 간의 결합 그리고 상호작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일반 단일 세포 그리고 타 스페로이드 기술과 비교하여 팩스가 더 많은 분비물을 발현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및 성장인자를 시험한 결과 모든 측면에서 팩스가 더 많은 분비물을 발현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3D 스페로이드만을 구현하는 타 기술과 대비하여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저희 두 번째 장점, 재현성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저희는 유일하게 세포 스페로이드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기술의 재현성입니다. 왼쪽 하단 박스를 보시면 저희는 소요되는 대부분의 세포가 스페로이드를 형성합니다. 약 99.9%의 세포가 스페로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포에 로스가 없으며 형성되는 스페로이드의 세포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단을 보시면 스페로이드의 모양이 동일하며 거의 0에 가까운 이심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동글동글한 스페로이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기술은 기존 3D 기술의 허들을 넘어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팩스 기반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중증 하저혈 치료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하저혈은 혈관 질환 중 말초동맥 질환의 가장 심각한 질환입니다. 1년 이내 사망률 25%, 5년 이내 사망률 50%입니다. 현재 명확한 치료제 없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물 치료가 있으나 효과가 낮고 수술 치료는 높은 비율로 수술 후 질환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편이며 유병률 기준 국내 환자 15,000명, 해외 주요 국가 환자 2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치료제 기호입니다. 저희는 공유자로부터 받은 동종류의 지방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줄기세포 스페로이드를 최종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는 이를 통해 혈관이 신생하며 염증이 억제되고 신규 조직이 재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 실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쥐의 혈관을 제거하여 하저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맨 윗줄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동물, 두 번째는 2차원 단일세포군을 투여한 동물, 마지막은 저희 치료제를 투여한 군입니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군은 오른쪽 끝에 사진을 보시면 혈관이 없어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2차원 세포군에서는 일부 혈관이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희 군에서는 발가락까지 완벽하게 재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단일 세포군인 2차원 세포군보다 3차원 스페로이드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의 의약품은 단순 혈관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둘러싸는 근육 조직을 재생하여 약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 왼쪽을 보시면 혈관 형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른쪽을 보시면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염증 억제 효과는 하지어혈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지어혈 치료제 임상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현재 저희는 1, 2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환자 수는 20명입니다. 이 결과는 초기 13명 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어혈 환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들어가는 통증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휴식기 통증입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를 보시면 저희는 13명의 환자에서 통증이 77%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문을 보면 통증이 50% 이상 감소하면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저희는 치료제로서 명확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인 휴직기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효력 검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1, 2A상을 올해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2B, 3상을 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 전략입니다. 저희는 크게 중장기 사업 전략인 세포치료제 개발과 단기 사업 전략인 엔타이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포치료제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의 대표 프로그램의 임상개발 그리고 상용화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국내 직판체계 구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대표 파이프라인들은 국내 수요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현재 치료제 없이 힘든 처지에 놓여 있으며 환자들에게 치료의 옵션 제공하고자 저희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시점 또한 충분히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저희는 다양한 국내 파트너십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용화 준비를 위해 중증 하지어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약과 국내 판권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외 기술 이전 또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잠재적 파트너사들의 요구하는 데이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임상을 디자인하였고 현재 임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싱뿐만 아닌 원천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또한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단기 사업계획인 엔타이즈 사업계획은 저희가 보유한 3D 기술인 팩스 기술과 피부 세포인 섬유화 세포의 결합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총 7개의 제품을 올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저희 자회사인 에스테판과의 연결을 통해 사업의 확장은 물론 성공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비티 사업을 통해 단기적 매출 실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비티 사업의 역할을 리딩하고 있는 저희 자회사인 에스테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테팜은 미용 성형 의료기기, 의약품 기업으로 작년 매출 120억, 영업이익 28억에 올해 예상 매출 200억에 7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테팜은 주요 제품군으로는 HA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의 87%는 해외 수출, 13%는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테팜의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는 향후 저희 단기 사업 계획 달성에 중추적인 지원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는 세포 치료제에서 강력한 2개의 원천 플랫폼 기술 토대로 8개의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은 임상 단계에 진입하여 글로벌 탑티어 그룹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들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병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이프라인에서는 임상 효능을 보여 검증 단계에 있고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파킨슨병 치료제는 대동물인 원숭이에서 효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130개가 넘는 특허로 현재 보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탄탄한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을 중장기 전략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엔타이징 제품들을 단기 전략으로 채택하여 밸런스된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